4월 18일 JBC가 JBC다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1115일입니다. 어제까지 1112일인데요. 우리 애청자분들이 날짜를 다시 계산해가지고 정쌤 오늘이 1115일입니다. 이래가지고요. 제가 수정했습니다. 제가 지방을 총선 집착한다 해가지고 갔다가 이틀을 빼먹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잡았습니다. 1115일입니다. 자, 지금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전히 총선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토요일 날씨 참 좋더라고요. 아침에 마치 눈안구를 물로 청소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앞이 깨끗하고 또 밝아 보이던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면도도 안 해가지고 거칠합니다. 얼굴도 거칠하고 그냥 여러분도 그러다시피 밤 되면 그냥 술이 그냥 머릿속에 떨어져요. 그래서 집에 있는 이 막걸리를 안 마시더라도 스트레이트 양주잔으로 한 잔 마시고 알딸딸하게 자야지 잠이 오는데 자다가도 새벽에 눈 떴다가 깼다가 눈 떴다 깼다가 그러는데요. 생각하다 보면 이 머릿속에 멜클이죠. 어떻게 왜 이 자유파 대한민국 우리 공화당 다 이 정당들이 참패했는가. 물론 이제 한교안 이 호루 새끼 이 멍청한 교활한 새끼, 어정쩡한 새끼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울분을 쏟아내고 있지만 또 왜 하필 또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그렇게 됐느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설령 이 한편으로는 한교안이가 헛발질 안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안 냈더라도 보수파는 과연 이번 총선에 있어서 승리했을 것인가라는 퀘션 마크가 답니다. 저는 절대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제가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는 예전에는 이 각종 비리 혐의자, 범죄자 같은 경우는요, 이 총선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그런 자를 우선으로 퇴출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총선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들은 지금 이제 이 비리 혐의자들, 유권자들 중에서 비리 혐의자들을 대폭 이 국회로 내보냈고 또 일반의 상식에 범하는 자들을 대거 유권자들이 뽑았습니다. 또 자유와 정의, 어쩌면 이 진실에 부합되는 인간들을 유권자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또 나아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자들, 우파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사탄파들, 그런 자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 이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 자유와 진실 정의를 위해서 이 아스팔트에서 온갖 고생을 다했던 우리 공화당 조원진 후보를 버려버렸습니다. 또 나아가가지고 그들과 같이 함께 투쟁해왔던 우리 공화당 후보자들을 1%도 주지 않고 그들을 아주 그냥 매몰차게 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번 총선에 있어서 이 경제 폭망, 실업자 급증, 이 나라는 거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금 재앙적 국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티가 안 납니다. 속에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약 암 사기 판정을 받은 암 환자나 같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현재.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 돌팔이와 또 그들을 바꾸지 않고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 더 무너져 봐야만 그때 이들이 피눈물을 흘릴 것인가. 그들도 알더라고요. 그들도 알아요. 문재인 정권이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보수우파들에게 그 정권을 맡긴들 저 보수우파들은 제대로 할 수 있을겠는가. 왜 우리 보고 탓합니까? 라고 반문하더라고요. 왜 우리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잘못했다고 합니까? 그동안 보수우파가 보여줬던 행태들 어떻습니까? 혹은 첫날 당권 싸면 하사고, 혹은 첫날 흠집이나 내쌌고, 혹은 첫날 막말이나 하고, 혹은 첫날 엉뚱한 소리나 해서는 황교안의 그때 북치기,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특히 이번 총선에 있어서 뭐 험지론 이야기하면 있었어도 기존에 이 사익을 추구했던 자들은 대부분 TK 지역 혹은 PK 지역에 안주하면서 평안한 선거운동을 펼쳤고, 젊은 세대들은 전부 다 험지로 보내가지고 다 낙선시키는 꼬라지. 그러면서도 이 미래통합당의 혁신 또 쇄신을 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어떤 모습들, 이런 변하지 않는 모습 속에 있어서 과연 유권자들이 뭘 믿고 미래통합당을 찍어주고 또 그 속에 있어서 소수 정당인 우리 공화당을 선택을 해야 되겠냐라는 이런 거겠죠. 이 자유가 우리가 사라졌다, 무너졌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자유에 대한 이념적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총선이 자유주의와 어떤 사회주의의 선택이냐의 그런 체제적인 총선이 될 것이라고 또 얘기했고 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 사통을 다 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 들어가면, 유권자들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자유가 못 무너졌습니까? 물어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2030들이 자유가 무너진 것은요, 내가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 안 됐다든지, 인터넷이 갑자기 이틀 정도 되지 않았다든지, 혹은 또 내가 어디 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초래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도래될 경우에 그때는 자유가 침해당했다, 개인적 자유가 침해당했다라 해가지고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는데요. 지금 국가 이데올로기 측면에 있어서 자유가 무너졌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섰다, 문재인이 어떤 그 서슬프는 이 어떤 사회주의화 된다, 이런 것들이 전혀 젊은 층들에게 먹혀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들이죠. 6.25 전쟁과 또 반공주의를 겪었던 우리 60대, 70대, 80대 세대들은 더욱더 이 자유우파 정신에 대한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정신 기본이지만 지금 실제 이 30, 40대들의 층에서는 또 50대 층에서도요, 전혀 그런 게 묵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기존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고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런 사안에 대한 것들을 변화를 시켜야 되고 혁신을 시켜야 되고 새로운 가짐을 가야 되는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솔직히 이런 거겠죠. 박근혜 대통령을 놓고 가자 그러면 우리 공화당의 근간 정신인 박근혜 대통령 놓고 가자 그랬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할 것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안고 가자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그 답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산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딜레마들. 그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이 저는 이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JBC 까방송이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은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옳고 그르고 맞다 안 맞다라고 개념이 정리가 아닙니다. 우리 보수우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론의 장에서 이야기도 해보고 또 이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풀고 해결하고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일상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 이야기를 하면요, 자유우파 국민들은 대부분 다 기호품으로 생각합니다. 맞다 아니다. 왜 그런 시험을 하느냐. 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다 말다 이런 개념적 정리를 생각합니다. 천박한 하나의 문화입니다.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 속에서 합을 찾아가지고 발전된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 무작정 박근혜 대통령을 버린다. 그럼 나도 버렸으니까 제 입시가 방송도 버려야 되고 또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외쳤던 제 입시가 방송이기 때문에 나는 저 방송에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후원을 해줬는데 나는 앞으로 후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소리도 하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이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직접적으로 왜 이런 사안에 대한 토론을 두려워하고 토론을 무서워하고 왜 거기서 한 발짝도 생각의 전환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고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해가지고 한숨 쉬고 있고 그 현실 어떻게 풀어드릴까요? 그냥 막 선동할까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 안고 갑시다 그걸 할까요? 그렇게 하게 됩니까? 뭐 사탕팔이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앞에서요. 여러분들 앞에 좋은 소리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설탕물 집시키는 얘기를 했을 때 뭐 저도 방송하기 편하죠. 여러분 입장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하지만 이 까방송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것들이요. 이 자체가 소위 분열적인 행위로 바라본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내려놓고 가자, 안고 가자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향후에 앞으로 대선 또 나아가 지방선거 이 굵직굵직한 것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이번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승리를 하고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참패에 대해서는 솔직 담백하게 여기에 대해서 자유우파 국민들이 대토론회도 해보고 또 각자 어떤 그 관련된 비판적 입장을 내는 분들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뭘 알아야지 진정한 어떤 다음 대안이 노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어떤 잘잘못을 따진다는 이거는요.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이번 총선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이 뭐 지역구에서는 토탈 0.5%도 표가 안 됩니다. 41명 지역구 다 표 계산을 하면요. 그리고 또 비례 득표 수가 0.74%입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좋은 소리 하기 위해서 박지원이도 떨어지고 하지만요. 이건 엄연히 그 비판을 받아야 되고 지적을 받아야 될 사안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0.78% 정당을 지지했던 것은 자유와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지지를 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0.47%의 국민이 아닌 나머지 이 97.3% 국민들을 국민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라는 미래입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0.74%에서 만족한다 그러고 0.5%에서 만족한다 그러면요. 지금처럼 우리 공화당 그냥 가면 됩니다. 그렇게. 그냥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외치고 태극기 들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그걸 부르짖으면 됩니다. 거의 어떤 그 0.5%의 덫에 갈리, 0.74% 덫에 갈리 가지고요.
매주 그렇게 집회하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공화당이 정당이라며요. 정당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국민적 지지입니다.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종교단체 아니면 시민단체로 가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은요, 우리 공화당이 이제 시민단체 형태로 가느냐, 아니면 이것이 국민 속으로 진짜 어떤 자유우파 정신의 정당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좋아졌지만요, 지난 2014년 전만, 지난 총선 전만 하더라도요, 총선에 있어서 2% 이상 득표율을 올리지 못하는 정당은요, 해산됐습니다. 해산.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2014년도인가 헌법재판소가 그 자체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이혼 판결을 내려가지고요. 지금 정당이 존재해 있는 겁니다. 2014년 기준으로, 박근혜 정권 때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요, 우리 공화당 2% 이상 못 올리기 때문에 해산되어야 될 정당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성적표를 이렇게 내고도 휘낙낙거리고 당당해요. 때로는 부끄러울 줄 알고 창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탈 후보자의 전체 41곳의 후보자를 냈는데 37,299표 정정하겠습니다. 0.2% 받았습니다. 0.2% 득표. 41곳의 후보를 냈는데 47,299표 전체 0.2%입니다. 우리 공화당이요. 그리고 비례대표 득표율은 0.74%, 20만 8,719표입니다. 0.2%와 0.74%를 냈는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뭐가 그렇게 뭐 내가 여기서 책임져야 되니 뭐 책임론이 나오고 그렇게 합니까? 책임진다는 것은 목표액에 대해서 딸랑딸랑할 때 책임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책임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물러나야 될 개념도 아니고, 이 문제의 개념은 이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던 이 문제이지, 네가 잘했니 탓했니 못했니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 있는 분들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이 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표입니다. 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22만 정도가 자유와 진실, 정의를 그래도 갖고 있는 국민이 있다는 그 대단한 안이지만요, 우리의 시각이지만 또 저쪽의 시각에서는요, 총선에 있어서 41군데 나간 데에서 0.2%밖에 못 얻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외쳤는데 0.74%만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면 저쪽 개념에서는요, 여기 태극기 우파를 그냥 우파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극우 집단 세력으로만 단정 짓는 그런,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총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요? 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요? 부정투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만합시다. 오늘도 한 시민단체에서 국민 부정투표 관련해가지고 집회를 한다 하던데요. 그만하세요. 하든 말든 건 제가 상관은 안 하지만요. 예? 그렇게 또 바람 넣습니까? 그렇잖아요. 총선 전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할 것인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것인가, 어떻게 손을 설 것인가에 대해 그렇게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총선 결과가 나오니까 부정투표가 어떻다,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 아이고 막 세계적인 특종 나왔네요. 세계적인 특종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풀이에 대한 추구 전략을 만드는 겁니까? 그리고 또 부정투표 했던 게 대해서 또 강화문 사거리 가가지고 부정투표 해라 투표함 바꿔치기라 그것도 태극기 들고 행진할 겁니까? 아이고 실컷 하세요. 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거하고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상태에서 책임론 이전에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겁니다. 오늘 저한테 이제 한 분이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뭐냐면요, 저는 정치 전문가 아니지만 투쟁 방법을 바꿔야 우리 공화당과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놀아주려면 어린아이처럼 놀아야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어른의 말도 잘 듣습니다. 개돼지 국민을 설득하려 그러면 개돼지 국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중고등학생의 마음을 바꾸려면 그들과 친해져야 하고, 잡발들의 마음도 연구하고 그 시간 낼 때마다 자신의 지역의 주민들과 수시로 접하면서 당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투쟁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가랑비 작전을 세워댈 수 있으면 많은 주민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그분들의 봉사자가 되어 계층별 맞춤형 투쟁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구에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투쟁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많은 분들 부정투표 어떠니 저한테 쏟아지는 게요, 수없이 쏟아지지만 제가 하루에 톡 오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전화 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안 받아요. 이거는요. 전화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화 걸라 그러면요, 문자 메시지 남겨두세요. 괜히 새벽에 전화해가지고요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울고불고 하는 이 전화가요, 여러분들 어떤 카운셀링 해주는 제가 전화 아니에요. 저한테 왜 울고불고 왜 저한테 부정투표 어떠니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저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분처럼요, 어떻게 하면 이제는 이 맞춤형 투쟁을 해야 되고 그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국민을 깨우치는 일들,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꾸 왜 과거에 매몰되려고 합니까? 미래를 제시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이 미래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 전반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했을 때, 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식의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문제도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 무효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문제는요, 총선 전에 플랜 A 전략이었다 그러면 플랜 B의 전략에서는 그럼 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느냐.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집회에서 계속해서 모여서 외칠 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분들 말처럼 양로원이라든지 혹은 어린 중고등학생들 약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대통령이 왜 탄핵이 잘못됐고 왜 잘못됐는가에 대한 그런 학술지도 만들고 개간지도 만들고 만화 형태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법치를 파괴시켜가지고 대통령 권력을 찬탈했고 이런 식의 어떤 소위 말하자면 우리끼리 모여서 화풀이 하는 경우가 아닌, 이제는 투쟁 방법도 이런 식으로 전환이 돼줘야 된다. 전환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아이고 까방송이 박근혜 대통령을 놓고 가자합니다. 그딴 소리 합니다. 그딴 무식한 소리 하면요, 나가세요. 그동안 이 방송 볼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국민 속에 다가가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가야지. 매 모여가지고 그 흔들면 뭐합니까? 사람들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불법적 임신강금이 1115일이다. 우리끼리 지금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여러분들 자식 세대들, 친인척 세대들, 또 친인척 세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됐는데에 대한 다시 한번 전략을 가다듬고 그 속에서 이야기해야죠. 그 얘기 자체의 공론을 이제는 국민 속으로 뿌리내리자는 겁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물러가라 이게 아니고요. 왜 이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는데 왜 이런 식으로 문재인을 지지합니까? 왜 문재인을 뽑아줘야 됩니까? 이건 잘못된 행위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방법과 라는 어른으로서의 뭡니까? 이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문재인 타도 그랬어요. 그 순간 국민 속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재인 정권을 타도겠다, 끌어내려야 되겠다, 하야시키겠다, 받겠다 라는 순간의 어떤 감정에 호소해가지고 그것을 이끄는 그런 노브레인 전략이 아닌, 진짜 이제는 새로운 전략으로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도 밀착형
생활형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투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속에 있어서 대국민 부흥운동을 펼쳐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는데요. 제일 먼저 읽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제가 보통 이제 차를 타고 가면요. 우리 애들이 이제 우리 막내가 이제 인디 음악을 틀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야 시끄럽다 이러거든요. 무슨 음악이고 이거 시끄러운데. 그러면서 이제 야 저기 올드팝 틀어봐. 그러면 애들은 이제 창밖을 본다든지 잠을 잠버립니다. 왜? 자기들은 인디 랩을 듣는데 아빠는 올드팝에는 어떻게 옛날에 뭐 그냥 막 트로트나 듣고 막 의학새 슬피 우네 뭐 이런 식의 음악이 틀고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그 부모와 같이 어디 뭐 여행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차를 타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럼요. 그래서 뭐 인디 노래도 같이 들어주고 야 인디 음악 이게 무슨 음악이지? 그 음악이 우리 어르신들 들으면 아마 전혀 모를 거예요. 저도 모르는 음악이거든요. 옛날에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제 어릴 때 세대도 팝송 지금 올드 팝이지만 팝송 들으면요. 이게 뭐냐 이 무슨 음악이 이러냐도 있냐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또 이 세대 간에 계층 간에 음악을 놓고도 이제 갈등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음악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야 니 참 재밌는 음악 듣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접근한다 그러면 애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요. 2030들 입장에서는 내가 당장 음악을 못 듣게 하는 거 이게 자유침해입니다. 내가 밥을 먹고 싶은데 그 식당에 문을 닫았다. 이거는 평등권, 이거는 어떤 그 자유의 기본적인 것들을 박탈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나라의 어떤 자유가 무너지면 사실 공기거든.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자유의 소중함을 애들이 모릅니다. 그의 세대들은요. 80년대 세대들, 90년대 세대들은 해외 여행 안 갔던 애들이 있습니까? 다 날아다니고 자유가 막힌 나라에 있다 그러면 그걸 못 다니죠. 전체 다 다니고 자유로운 세대들 정말 어떤 배고픔을 모르는 세대들 따지고 보면 햄버거 세대들입니다. 3040은 지금 현재 뭐 가수 스테지 가수 여러분 스테지 알지 않습니까? 스테지 세대예요. 스테지가 처음에 나왔을 때 막 춤을 추고 할 때 저런 망측한 게 어디 있냐 라고 많은 분들 등을 벌렸고 그 당시 저만 하더라도 그렇게 뭐 저게 뭐 스테지를 왜 저렇게 열광하는가 스테지에 대해서 발광하고 이해가 안 됐죠. 그 세대들이 지금 현재 세대들이에요. 햄버거를 먹고 자랐던 세대들 그런 세대들 앞에서 우리가 지금 자유와 정의를 진실을 지켜야 되고 그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애들은 3040 세대들은. 저 사람들 많은 것이. 아이 주말에 왜 차 나가는데 왜 차를 막히게 하지? 아이씨 왜 저렇게 집회를 해가지고 맨날 집회하고 아이 엄마 아빠는 맨날 어디 나갑니까? 아이 할머니 어디 맨날 나가? 집회 나간대. 아이 그거 왜 나가? 우리 할머니는 집회 나가는갑다. 자식들에게도 또 손주들에게도 왜 할머니가 집회를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할머니는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 왜 억울하지 할머니? 구속됐기 때문에. 왜 구속된 게 억울하지? 탄핵 무효됐기 때문에. 왜 탄핵 무효 억울한 거지? 잘못된 거지? 라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요. 가령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당한 지가 이제 만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백서가 놓은 게 있습니까? 하다못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관련돼 가지고 국민 속에서 이 탄핵이 무엇이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알린 적이 있습니까? 알린 소책자가 있습니까? 예? 세미나에서 나왔다고요? 교보가면 판다고요? 이 사람들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요. 교보 가서 제가 탄핵 관련된 책들 보니까요. 뭐 변호사들 낸 사람들 책들 보면 전부 다 자기 변론했을 때 변론 조건 갖다 붙이고 책 내요. 그리고 이 탄핵 관련된 책들 죄송하지만요. 무엇을 주장하는지 내용도 모르겠습니다. 책팔이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걸 젊은 사람들 읽으라고요? 그걸 읽으라고요? 그게 냈다고요? 또 이를 반문해 봅시다. 우리 공화당은 탄핵 무효와 관련해 가지고 책자 백서를 발견한 게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국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홍보 책자를 만든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만 알잖아요. 나만 알고 있고. 이 탄핵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왜 법치가 파괴시킨 건가? 왜 촛불이 권력을 찬탈한 건가? 촛불에 대한 그 백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다못해 JBC가 방송이 촛불 정체를 밝히는 영상, 죽음을 무릅쓰고 4년 전에 찍었던 영상도요. 조회수가 이제 뭐 알리니까 이제 6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6만밖에 안 돼요. 예? 그래놓고 무엇을 강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단두대를 형성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얼굴형을 공으로 차고 이런 영상을 죽음을 무릅쓰고 4년 전에 제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찍고 그 촛불 애들이 그 술을 처마시면서 혐오했던 그런 현상들. 아유, 난 징그러워서 못 보겠어요. 너무 무서워해 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 영상 6만밖에 안 돼요. 6만밖에. 그 영상은요. 제가 찍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역사의 현상입니다. 역사적인 증거 자료 영상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촛불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유린시켰는가? 뭘 했습니까? 탈핵해가 우리는 그 태극기 만들고 나와가지고 뭐 서울역에서 외치고 광화문에서 외치면 그게 다 끝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반성을 하려고 하면요. 그런 반성이 먼저 나와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그렇게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든지 뭐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이런 식의 책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그게 먼저 반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론이 노는 거예요. 그런 거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 책임론이 나와? 반성과 책임은 분리돼야 됩니다. 용서도 분리돼야 되고요. 그럼 포퓰리즘식의 어떤 책임론 용기 있는 것들 거물지 마세요. 진짜 역겹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못할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현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현주소요. 그것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없다고 메시지 때문에 이게 대해서 물론 거기에 대한 결정타를 이긴 건 사실입니다. 그 결정타를요. 하지만 또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을 경우에 대통령이 냈을 경우에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적 성숙함이 돼 있었느냐? 있었습니까? 메시지 나왔을 때 만약에 이렇게 더 참패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박근혜 시대도 종말이라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따지고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요. 차라리 메시지를 안 낸 게 다행이다. 메시지를 낸 게 그렇게 그 정도 메시지 내고 제2의 메시지 안 놓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조은진 대표 면회를 한번 허용해 주셨어야 됐다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거죠. 그 외에는 메시지를 그렇게 냈는데도 또 이 보수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구조 여건들은 다 그렇게 받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대 정신이라는 말 하거든요. 시대 정신. 시대 정신을 읽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과 정신적인 자세, 태도 이것이 어떻게 바뀌고 이 역사적 맥락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석되고 또 그 발전 방향으로 가는가 이건 흐름입니다. 흐름. 이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이런 시대 정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올바로 예측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수주의, 자유주의 정신이라는 기본적인 바탕에 놓습니다. 시대주의와 이기에 관련해 가지고 그 흐름들을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경우죠. 질 수밖에 없는 경우죠. 보수파를 표를 찍어줄래도 보수파를 찍어줬을 때 내한테 어떤 이득이 온지 떠나가지고 누구들 찍어도 누구들은 뭐 할 거냐 이거지. 그럴 바엔 차라리 문법 접근이 낫다 이거거든요. 그거 젊은 세대들, 그거 일반 유권자들의 세대의 기본적인 특수입니다. 보수의 개념조차 모르면서 보수만 외치고 있습니다. 자유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모르면서 자유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탄핵무위의 기본적인 방향과 기본적인 어떤 그 후구성도 모르면서 탄핵무위를 외치고 있고요. 그냥 갑니다. 그대로 그냥 반문재인, 반독재, 친박근혜 정신, 이거면 보수의 기본적인 정신을 담을 수 있는
또 시대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뿐만 아니라 김정은 북한 관련해 가지고 멸공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반공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상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이에 대해서 얘기가 표로서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까? 저는 그렇게 아닌 겁니다. 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답에 대해서 이제는 진지하게 자유우파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남 탓, 니 탓, 이 탓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시대 정신에서 요구하는 보수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놓고 그 보수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놓고 얘기할 때는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보수의 정신까지도 전부 다 도마에 올려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놓으면 안 됩니다. 도마에 올리면 안 됩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거 아니죠. 그건 신입니다. 이 좌파들이 올리지 못하는 것들이 위안부 문제라든지 5.18 문제라든지 세월호 문제든지 그거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보수주의 정신의 철학이 무엇인지 또 박근혜 대통령도 그 보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또 밝힐 필요도 있는 거고요. 아마도 대통령은 그 안에서 있어서 옥중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보수의 핵심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가 되어야 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보수 우파들마다는 태극기 자유 우파들마다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뜻이 뭔지 또 좌파들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도요. 좌파들도 우리들이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또 바꿔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접근해야 되는데 좌파라 그러면 무조건 당하시면 제가 좌파적인 이야기하면요. 좌파의 본성이 논의었던 이 아주 무식한 글로서 저를 공격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예? 보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부터 그럼 우리가 보수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적인 지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정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서 유권자들 어떻게 접촉할 것인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조원진 대표 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조원진 대표가 보궐선거 차기 보궐선거에서 이제 당선시켜야 되겠다라는 개념을 합니다. 그럼 지금처럼 보수의 혁신적 가치가 뭔지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반문재인 어떤 탄핵무효 정신으로 갔을 경우에는 조원진 대표는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도 출전시키라고요? 그래도 나가야 된다고요? 아니죠. 사람은 때로는 음용하고 때로는 바뀌어야 됩니다. 시대 정신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이번 조원진 대표는 강한 자였습니다.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지 못합니다. 저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원진 대표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기본적인 개념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원진 대표한테 필요한 건 휴식입니다. 휴식. 예전에 김대중이가 대선에 떨어졌을 때 여러 차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미국에서 교포들의 지지를 받고 또 거기서 정치 자금도 끌어당기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최대의 정치적 후원 김조풍이라는 자를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 정치적 후원금을 받고 또 미국에서 성장하면서 김대중이가 망명 아닌 만명 생활을 한다면서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9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이는 당선이 됐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태에서 김대중이는 계속해서 투사로서 투쟁가로서 이렇게 남아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은요 급할 때 때로는 쉬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쉬어가야 됩니다. 쉬어가야만 보입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만 보입니다. 눈을 감아야만 상상력이 펼쳐집니다. 눈을 끈 상태에 상상력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휴식하는 동안 책도 읽고 많은 사람들을 접촉해서 만나봐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또 만나 얘기 들어봐야 되고 나가가지고 미국이라든지 또 일본을 방문하면서 이 세계의 자유주의 사상과 흐름들 어떻게 바뀌는가 미국에 있는 정계 인사들도 만나봐야 되고 미국에 있는 교포들도 만나봐야 되고 또 미국에 있는 각종 정보 요인들이라든지 또 일본에 넘어가가지고 일본 분들 만나 중국에 넘어가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봐야 되고 다양한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는 그것이 어찌 보면 조원진 대표의 낙선은 하늘이 준 기회라고 봅니다. 왜? 시속 150km로 달렸던 조원진 대표를 시속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휴게소에서 쉬면서 거기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접촉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의 정치적 역량과 방향과 그리고 보수의 기본적인 자유주의 사상적 개념에 대한 토대와 사상 이념들을 나눌 수 있는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 조원진 대표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라.
제가 볼 때는 조원진 대표에게 진짜 필요한 건 휴식입니다. 휴식. 사람이 멈춰야 보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 당권의 문제, 이것이 어떻게 뭐 당의 위기 문제, 그 정도 당의 당권의 문제, 이게 문제라 그러면요, 그냥 여러분들은 스스로 당 자체에 나가시는 게 편합니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조원진 후보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나이 61살입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자, 이런 보궐선거, 다가오는 보궐선거 이기기 위해서도 그런 조원진 대표의 어떤 혁신과 변화, 본인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무기적 역설을 해야 되고 또 해외에 나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정관계 인사들, 교포들도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때로는 여유있게 앉아가지고요. 진짜 여유있게 앉아가지고 워싱턴 DC 내에 있는 그 백악관 앞에서도요. 여유있게 거기서 맥주 한잔 마시고 그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 있어서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일당적인 후원금 10,000원, 20,000원인데 그게 개입하려겠습니까? 그렇게 진정한 정치인이 되고 한다 그러면요. 뭐 미국이라든지 혹은 국내외에 있는 여러분들이 통큰 후원도 해주고 정치인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달 한지 채밖에 돌아가고 얼굴이 깨지치하고 뭐 언제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원진 대표가 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두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조원진 대표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는 정말 이 당의 체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거로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국민적인 단합과 결속을 가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어 놓을 때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것들을 다 설정하고 얘기돼 줘야 되고 그것이 기본적인 토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 토대가 없는 상태에 있어서는요 절대 씨앗을 뿌리도 씨앗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지금 보수의 기본적인 정신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면요. 보수의 희망 정치는 없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놓고 가자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 내쳐야 된다는 말 자체의 개념은 놓고 가자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어떻게 이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지 놓고 가자 묻고 가자 이거는 물론 섭섭함이 있습니다. 사적 섭섭한 부분들은 뭐냐면 총선에서 메시지를 내는 바람에 자유우파 국민들이 패했다라는 어떤 사적인 감정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완전히 진짜 막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버리고 싶은 게 있겠죠. 하지만 공적 시스템에 대해서는요. 공적 감정과 사적 감정. 공적 감정에 있어서는 그러면 우리가 사적 감정을 내려놓고 이 공적 감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냈을 경우 안 냈을 경우는 어떻게 됐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럼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신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와 대통령에 대한 인기신강 이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국민 속에서 알려야 되고 이런 그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뭘 묻고 가자니 어떻니 버리자 어떻니 뭐 대통령이 뭐 추인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들이죠. 자꾸 얘기했던 가치의 혼선에 대해서 판단을 제가 만약에 그런 데 있다 그러면 제가 인신감금 1115일이라고 저 박근혜 대통령 내려버리죠. 제가 왜 갖고 있겠습니까? 사적 감정에 있어서 내리고 싶은 마음은 지금 꿀뚝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들이 지는 겁니다. 기본적인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비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과 박근혜 대통령의 부국 강병 정신과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주의 정신 이 3개의 축들 속에서 이 보수파가 어떻게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 정신 속에서 국민 속에 파고들고 국민 속에 파고들면서 이것을 바로 이 우리의 보수파의 가치 정신을 개성시키는 발전시키는가 이 개념의 정리가 되어 줘야 됩니다. 이 개념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 공화당도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까방송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이런 쪽으로 관계를 설정해 가지고 계속 나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역할 누가 어떻게 펼칠 것인가 이런 것들 또 정치 체계의 문제들 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취하고 또 갖춰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떤 형제든 우리 우파의 정당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달라져야 되는가 보수가 진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또 필연적으로 국가의 정부의 형태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자 그 단계까지 일단 가지 맙시다. 그 단계까지 가면 여러분들 복잡해요. 지금 현 포지션에서 어떤 역할을 가져야 되는가의 기본적인 딱 정리만 된다 그러면요.
저는 다시 뛸 수 있다고 봅니다. 0.74%는요. 따지고 보면 저쪽 입장에서 볼 때는 꼬랩입니다. 하지만 밑에서 볼 때는 1등입니다. 1등이에요. 왜? 0.74%의 이 가치를 가진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약 1%의 국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수파가 이번에 투표했던 게 41%입니다. 41%의 보수파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패배가 아니고, 이것은요 기존의 41%에 대한 보수층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확고한 기회라고 봅니다. 이래 된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전체적인 집권 하나의 야같은 보수파 정권으로서요 핵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도 나옵니다. 뭐 쪽수 많다고 되는 집단이겠습니까? 저 쪽수는요, 미래통합당이 저 쪽수는 쪽수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보수파 측에서는 또다시 홍준표가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 깜짝깜짝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리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나갔을 경우에는 또 좌파들에게 백전백패 당합니다. 지금 이 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2년, 딱 2년 줬습니다. 2년 동안 너가 해봐라 이겁니다.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참 날씨가 이 좋은 날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뭐 까방송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JBC 까방송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후원도 해주고 하면요, 저도 열심히 거기에 대한 보답도 하고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제 보수파가 자유주의 또 우리 공화당이 패배했다고 모든 게 이제 무너지고, 뭐 그로 인해 가지고 까방송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뭐 신문을 발행할 수도 없는 상태가 그래 된다 그러면 까방송도 이제 다른 하나의 생존 전략을 다른 걸 찾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까방송에 있어서의 어떤 생사 큰 탈은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방송을 문재인 정권이 끝날 때까지, 정권 교체가 되는 그날까지 이 정권 교체에 입하지 않은 방송을, 보수파 자유주의 이 정치인이 이 정권을 잡을 수 있게끔 이래 지탱해주는 방송으로 지금 당분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뭐 자유우파 국민들이 패했다고 해가 전부 다 넉넉고 앉아 있으니까 저까지도 지금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까방송, JBC 방송 같은 경우는요, 하나 키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좌파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매체도 필요하고, 저도 이제 이 방송을 제 1인 방송에서 거친 상태에서 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을 모셔놓고 발전적 방향으로 개편하고 싶어 하는데, 하지만요, 여건과 환경 조건이 안 됩니다. 아이고, 뭐 다른데 돈 다 썼으니까 이제 까방송 도와줄래 도와줄 돈도 없고 이러니까 미안합니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뭐 예면한다 그러면 제가 굳이 뭐 예면하는 데 있어서 앉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제 시간적 여유와 또 제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야 될 시간도 없습니다. 제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다른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생태계를 여러분 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제 많은 분들이 뭐 까방송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좋은 얘기라고 봅니다, 저는요. 제가 뭐 여러분들을 저기 후원을 받아가지고 제 부귀영화 누리자고자 뭐 이런 전혀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 방송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방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뭐 발전일을 만들어가지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이 돈의 어떤 이 투명성을 위해서는 그런 어떤 그 조직이 더 만들어 가지고요, 같이 이렇게 운영해 나가면서, 어쩌면 저는 20만 명의 기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요. 대한민국 곳곳에 기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에 있어서요, 국회도 출입시키고 또
더불어민주당에도 출입기자를 못 마련하고 저는 지금 매체가 3년이 됐기 때문에 출입기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제 입시가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정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신문이기 때문에요. 바로 3년이 됐습니다. 3년의 자격 조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뭐 국회,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3년이 지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곳곳에 들어가가지고 취재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여기 감시자가 돼야 되거든요. 감시자의 센터로서의 중앙 역할을 저는 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그 판단은 이제 그는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를 필요로 하고 같이 가자 한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곁에 있어야 되고 가방송이 이제 필요 없고 적어도 보나마나 맨날 그 얘기 다 한다 그러면 저는 다른 게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제 시대 정신이에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무효와 인신강금 저건 제가 절대 놓을 수 없는 가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들 설명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만은 개인 박근혜 대통령, 배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런 문제는 어떤 그분의 어떤 사상과 정신 문제는 우리가 전환의 관점에서 새롭게 놓아줄 건 놓아주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정신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퇴진과 끌어내리는 운동들 이것은 이제 현상적인 슬로건이지만 어떻게 끌어내릴 것인가 어떻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허구성을 밝히는가 이제 이 문제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가야 되는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백날 첫날 이렇게 외쳐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하시고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이 방금 이렇게 방송했던 내용들 우리 공화당이 자유주의 정신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연재를 시작할 겁니다. 연재를 시작하면 저도 뭔가 마음이 힘들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이 진짜 어떻게 가야 되는 그 방향성에 대한 것들 리얼하게 한번 제가 취재를 해서 그 메뉴판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한번 그 연재를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합니다. 보면 공감이 갈 내용들이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댁에 있지 마시고 날씨가 좋으니까 들고 가십시오. 가서 그냥 좀 하늘도 보시고 좀 여유를 좀 가지시고 생각을 좀 넓고 깊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방송 끝나면요. 간만에 차 몰고 저쪽 어딥니까? 춘천가도 한번 달리러 갑니다. 춘천가도 저쪽 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집이 하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쭉 마시면서요. 재즈 음악도 좀 들으면서 눈 감고 하늘을 보면서 산책도 하고 그 업소 사장님한테 아이고 제가 1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이야기도 좀 나누고 또 주변 사람들 있으면요. 그 사람들한테는 탄핵무효 얘기를 안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전국에 이 커피 유명한 가게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커피 제가 굉장히 이 혓바닥 제가 술을 좋아하지만 또 커피를 또 이 맛을 다 몇 군데 이 커피 맛 보면 이게 어디 이 성분 커피다 제가 그 정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커피 많이 하는데 커피도 이 찾아가서 못 만드시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참 이 춘천 강릉에 그 커피 마시러 많이 갔어요. 지금은 강릉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생겼는데 제가 그 강릉에는 15년 전부터 커피 그쪽 테라로사뿐만 아니라 쭉 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복잡해가지고요. 그런 데보다는 또 커피 맛있는 집 좋은 데 많습니다. 설악산 올라가다 보면 그 신흥사 입구에 있는 그 조그만 커피 가게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신흥사의 목탁 소리 듣는 그런 건가요? 또 설악산 시내물 졸졸 내려오는 소리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 그 여유가 좀 있어야만 세상이 좀 이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멀리는 못 가고 춘천가도 가면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쭉 마시면서 향에 한번 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대신 커피입니다. 감사합니다.